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지금 부동산 거품이 빨리 무너져야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출발할 수 있을 것인데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인구 소멸로 부동산 가격 역시 정상화를 넘어서 가격 소멸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 대출로 이자 갚느라 돈을 다 써버리니 다른 곳에 쓸 돈이 없어서 나라 경제가 회복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금융사들과 건설사들의 돈 노름에 국민들만 죽어나가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은 상황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대출이 막히고 부동산이 정상화가 시작되면서 국민들 피를 빨아서 버티던 건설사들이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안 팔리고 거래도 안 되고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빠지니 건설사들이 이자를 갚지 못해서 연체율이 6개월 만에 2배로 폭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는 상황을 서울을 비롯해 다른 지역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서울의 입주 단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과 2024년에 거짓으로 신고가 띄우고 영끌 치어리더 교수들 동원해서 바람잡이 시키고 당첨만 되면 앉아서 10억 번다는 선동으로 부동산 투기판을 벌렸습니다. 앉아서 10억 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지금 돈이 없어서 입주도 못하고 대출이 막혀서 세입자도 못 구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근 입주를 시작한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 입주율은 지금 5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포 메이플자이는 59%,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50%, 성동 청계 SK 뷰는 50%도 되지 않습니다. 현금 부자가 다 매수했다고 하더니 실제 입주를 시작하니까 절반 가까이가 자기 돈이 아니라 은행 돈으로 투기하려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니까 수영장에 물이 빠지면은 누가 발가벗고 수영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라는 워런 버핏의 명언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아무튼 지금 대출이 막히면서 입주가 늦어지고 거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서울의 매물이 다시 증가해 8만 건을 넘어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는 서울의 매물 그래프입니다. 많이 감소한 듯 보이지만 10만 건 가까이 되는 물량이 8만 건 정도로 줄어든 것이지 절대적인 물량은 아직도 굉장히 많은 수준입니다. 보시면은 2025년 1월에 9만 5천 건을 넘어서 10만 건을 넘을 조짐이었는데 서울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해제하고 투기 바람을 일으켜서 매물 물량 2만 건 가까이가 정리가 된 듯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6.27 대책이후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8월 중반부터 매물을 내놓는 사람들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출이 계속 막힌다면은 매물은 계속 올라갈 듯 합니다. 팔려고 하는 매도자가 많아지면은 당연히 가격은 정상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보시면 2025년 3월 이전까지는 매물 물량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이 쌓여갈 때는 아파트 거래량은 3천 건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1월 이전에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천 건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즉 3천 건 정도의 거래 수준이 유지가 되면은 아파트 매물이 소화되기 어렵고 매물이 빠르게 쌓여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6.27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7월 거래량은 3,900건 정도였습니다. 8월은 아직은 2,800건 정도만 등록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등록이 되겠지만 3,000건 수준에 머무를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3,000건 수준이나 그 이하로 거래가 되면서 아파트 매도 물량이 빠르게 쌓이게 될 것입니다. 서울의 매물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수준이라면은 다른 지역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의 왼쪽은 경기도, 오른쪽은 인천 아파트 매도 물량입니다. 보시면 전혀 감소가 없고 매물이 쌓여가는 상승세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매물이 쏟아지는 속도는 조금 줄어든 듯합니다. 사실 요즘 영끌 선동 유튜버들이 서울 부동산 그 안에서도 상급지만 언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매물이 전혀 소화도 안 되고 가격도 회복할 조짐이 없으니 서울 상급지에서 어떻게든 시장을 띄워보려고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2020년 1차 영끌 때는 전국적으로 영끌을 선동했다면은 지금은 서울 상급지만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은 마지막 불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서울 상급지도 안 먹히면은 부동산 유튜버들은 또 어떤 선동을 할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경기도와 인천의 거래량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는 한 달에 15,000건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매물 18만 건이 넘어가니 소화가 어려울 듯 합니다. 인천은 3,000건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역시 45,000을 넘긴 매물을 소화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세종과 부산의 아파트 매물도 살펴보겠습니다. 세종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 이전으로 매물이 약간 빠졌다가 다시 늘어났습니다. 부산은 매물 고점을 찍고 약간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보시면은 세종이 잠깐 반짝했다가 하락했습니다. 부산은 해수부 이전이 확정된 만큼 매수세가 약간 붙은 듯 합니다. 거래량과 매물을 보니까 부동산 수요가 서울 중심에서 지방으로 점점 분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주요 부처들이 이동한다면은 모든 인프라를 서울에 집중해서 유지해온 서울 부동산 거품은 장기적으로 꺼질 듯 합니다. 물론 지방에 거품이 조금 생기겠지만 여러 곳으로 분산이 되는 만큼 과거처럼 한 곳에서 광풍은 일어나기 어려울 듯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 아파트를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사람들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20년 이상 초과 보유한 아파트의 비율입니다. 2020년 5%였다가 2025년 5월에는 10% 정도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20년 이상 보유했다면은 직장에서 은퇴할 나이가 된 사람들입니다.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파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자산 비중은 부동산이 70%가 넘고 현금화 가능한 금융자산은 24% 정도에 불과합니다. 현금이 없는 상황에서 은퇴를 하고 자녀들은 대학을 다니거나 결혼을 한다고 하면은 돈 들어갈 곳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정서상 그래도 대학은 졸업시켜주거나 전세자금 일부라도 보태주려 합니다.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을 매도하려는 은퇴자들이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즉 아파트 매물은 계속 쌓여갈 수밖에 없습니다. 50대 이상이 자산이 많다고 하지만 사실은 현금성 자산이 아니기에 결국에는 현금화를 해야 하는 시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어떤 유튜버들은 은퇴 자금으로 부동산 투자한다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은퇴해서 소득이 줄어든 50대 이상이 현금 흐름이 안 좋은 부동산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재앙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받아서 풍비박산 나는 꼴을 사람들이 많이 본 만큼 퇴직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유튜브를 보면은 오히려 대기업 퇴직하고도 몸으로 하는 노동이나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서 강의를 하거나 기술을 배우거나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얼굴 빛을 보면은 좋아 보이고 밝아 보였습니다. 반대로 헛바람 들어서 부동산이나 자영업 혹은 사업에 투자해서 잘 못된 사람들은 가정이 뿔뿔이 흩어진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의 영상들을 보고 있으면은 어깨나 눈빛에 전혀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무튼 은퇴자들도 이제는 정보가 다 열려있는 만큼 은퇴 자금을 가지고 무모하게 부동산에 뛰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팔고 현금 흐름을 마련할 것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매물이 늘어나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정상화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